사실 저희는 113kg인 비만인 친구를 살을 빼주는 컨텐츠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15일 만에 11.5kg가 빠졌습니다. 거의 12kg가 빠진 거예요. 여러분도 이 영상 보시고 의심 잠깐만 거두고 한 번이라도 줄여보려는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업계 1위 플랫폼 이투스에서 국내 최초로 저탄고지와 키토제닉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김윤겸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 강의가 이투스 그로우에서 카테고리 1등이에요. 50% 할인 쿠폰까지 특별히 부탁해서 받아왔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커피 한 잔 값만 아끼면 들을 수 있는 가격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보고 삶을 변화시켰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든 거예요. 한 번쯤은 들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음식으로 여러분들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거를 절실하게 느끼실 거예요. 아무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요즘에 답글을 되게 열심히 달아드리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제가 영상에서 하는 말들을 의심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렇게 하면 진짜 빠지는 거 맞냐? 아니 기름진 거 먹는데 살이 왜 빠지는 거냐? 부터 시작해서 특히 제가 하는 말들이 기존의 상식과 반대되는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다이어트 하려면 지방을 더 먹어라. 단백질 많이 먹을 필요 없다. 탄수화물 줄여라. 이거 다 일반적인 트레이너들이 하는 말이랑 전부 다 정반대인데, 물론 저도 트레이너지만 이렇게 너무 상식을 깨는 말을 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 맞는 건지 혹은 그냥 어그로 끄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응하시는 거에 100%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 저도 이 방법을 처음 접했을 때는 정말 끝없이 의심을 많이 했고, 이 방법으로 성과를 봤다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도 안 믿었어요. 거짓말인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방법을 믿고 실행하게 됐는지를 말씀드릴 건데, 저는 몇 년 전에 사실 보디빌딩 대회를 한번 준비한 적이 있어요. 물론 대회 출전을 못했습니다. 제 시험 날짜랑 겹쳐가지고 대회는 못 나갔는데, 당시에 제가 84kg였어요. 그때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해가지고 닭가슴살 현미밥만 먹으면서 10kg를 힘들게 뺐습니다. 그때 빼던 당시가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당시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라서 사무실에서 출근하면 몰래 이제 현미밥이랑 닭가슴살 먹고 그 다음에 한 3시간 정도를 버텨야 점심시간이 되는데, 그 3시간을 버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저는 식단 관리에 아주 진심이었기 때문에 먹는 모든 정보들을 다 수치화해서 엑셀 파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살을 빼다가 그 고통을 참고 막 밤마다 막 예민해져가지고 가족들한테 짜증내고 막 화내고, 또 밤 되면 되게 센치해지고 그러는 감정적인 오르막, 내리막을 되게 많이 겪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한 74kg쯤 되니까 정말 별짓을 다 해도 체중에 변화가 없더라고요. 하루에 제가 운동을 2번씩 했었는데도 거의 한 3주째 체중이 정체돼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정책이라고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거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양과 다이어트에 관련된 책을 정말 미친 듯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그때 우연히 제가 접하게 된 게 마키타 젠지라는 일본 당뇨 전문 내과 의사가 있어요. 그분이 쓴 책,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라는 책인데, 제목부터 뭔가 궁금하죠?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그 책에서 하는 말들은 건강하게 살려면, 혹은 비만이 아닌 날씬한 몸으로 살려면 탄수화물을 무조건 줄여야 된다. 저는 그게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당시 보디빌딩 대회를 준비했었잖아요. 그래서 보디빌딩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단백질도 맞지만 탄수화물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게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처음에 일단 거부감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흘려들을까 하다가 한번 속는 셈 치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식단을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3주 동안 안 빠지던 게 바로 71kg까지 3kg가 쭉 내려가더라고요. 제가 그때 사진을 첨부해 드릴 건데, 갑자기 몸에 지방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 달은 다이어트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그거 3일 하고 나니까 다이어트가 거의 끝났더라고요. 근데 당시 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드라이합니다. 지방이 거의 없어요. 물론 조명빨도 조금 있겠죠. 하지만 그 전에는 몸이 좀 부어있고 얼굴도 마찬가지였고, 그때 사진 보면은 정말 당장 대회를 나가도 될 만큼 다이어트가 완벽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때 느낀 변화가 그 감량뿐만이 아니었어요. 집중력이 엄청나게 좋아지더니 앉은 자리에서 책을 한 권을 다 읽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했던 키토시스 상태겠죠. 몸이 탄수화물이 아니라 지방을 활활 태우면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케톤이라는 에너지로 뇌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제가 그걸 체감하고 나서 제 주변 친구들한테 모두 적용시켜봤고, 대부분이 저랑 비슷한 효과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트레이너가 된 뒤에는 회원들한테 적용시켰고, 그때도 동일한 효과를 봤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쩌라고요? 사실 저희는 컨텐츠로 113kg인 비만인 친구를 키토제닉으로 살을 빼주는 컨텐츠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원래 처음에 8주를 계획했는데 지금 15일 정도 지난 상태고, 사실 15일 만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제가 한번 중간 점검차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의심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와서 이거 분석하는 영상을 보면은 의심도 수그러들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더 확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화면에 일지를 먼저 띄워드릴게요. 저도 한번 일지를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일지를 보면은 10월 21일 금요일 112.9kg에서 11월 4일 현재 101.4kg가 됐죠. 이때 보면은 거의 지금 15일 만에 11.5kg가 빠졌습니다. 거의 12kg가 빠진 거예요. 이게 아마 이렇게만 보면 조작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분이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매일매일 체중계 사진을 그 타임 스탬프로 다 기록해놨고 먹은 음식까지 다 기록해놨으니까 걱정 마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프로젝트 끝나면 제가 다 종합본 올릴 거예요. 아무튼 지금 초반 3일 동안 110kg에 멈춰있는 거 빼면은, 초반 4일이죠. 그거 빼면은 거의 매일같이 1kg가 빠진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정말 엄청난 속도예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한지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많이 먹었기 때문이에요. 즉 키토제닉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번에 말했듯이 탄수화물과 지방은 에너지원이에요. 원래는 탄수화물과 지방을 둘 다 많이 먹고 살다가 둘 중 하나를 줄이면 우리는 한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은 탄수화물을 줄였기 때문에 우리 몸은 지방을 태우는, 지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지방을 태우는 게 익숙해지면 우리는 체지방을 태우는데도 익숙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24시간 내내 체지방을 활활 태우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마 다이어트를 해본 분들이라면 알 텐데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건지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진짜 24시간 내내 태우지 않으면 하루에 1kg는 거의 불가능해요. 사실 저는 원래 이 중간점검 컨텐츠에서 이 친구 체중 일지 보면서 감량이 잘 되던 때는 왜 잘 되고 안 되던 때는 왜 안 되는지를 같이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이거 뭐 그냥 거의 매일매일 1kg씩 빠져가지고 그걸 분석하는 게 무의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냥 탄수화물 줄이고 지방 많이 먹어서 잘 빠지는 거예요. 근데 완전 초반에, 극초반에 110kg가 4일 유지되던 때는 한번 우리가 알아볼 만한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첫날 112.9에서 다음날 갑자기 110.7로 떨어지죠. 이게 2.2kg가 줄어든 거예요. 이거는 요인이 다양하지만 보통 탄수화물을 줄이면은 초반에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이제 일부가 혈당으로 가고 일부는 글리코겐으로 간다 그랬죠. 글리코겐이 몸에 저장될 때는 수분과 함께 저장을 돼요. 얘네가 친수성이기 때문인데, 쉽게 말해서 글리코겐 분자 하나에 물 분자 4개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리코겐 하나가 생기면 총 5명의 친구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배출시키면은 이 4명의 친구도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1타 5피인 거죠. 그래서 글리코겐이 초반에 줄어들면 체중이 일시적으로 확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이거를 보통은 수분이 빠졌다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2.2kg 중에서 한 5분의 1 정도만 글리코겐이고 나머지는 물일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글리코겐은 한 군데에 저장되는 게 아닙니다. 2군데에 저장돼요. 바로 간과 근육입니다. 일부는 간, 일부는 근육에 저장되는데,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단식을 한다거나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버리면 한 24시간이면 다 고갈이 돼요. 그래서 그냥 하루 정도만 식단을 해도 이렇게 체중이 확 떨어지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근육 글리코겐은 아니에요. 간에는 글리코겐을 분해시키는 효소가 있는데 근육에는 그걸 자연적으로 분해하는 효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을 없애려면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활동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에 얘기했지만 격렬한 근력 운동을 할 때 제일 많이 글리코겐이 타고, 그냥 일반적인 활동을 할 때도 글리코겐을 사용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직접 움직여서 소모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후 3일 동안 체중이 정체된 것의 원인은 바로 근육 글리코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근육 글리코겐이 아직 다 소모되기 전에는 체중이 안 빠지는 거죠. 그걸 소모시키느라고. 그리고 그 직후 10월 26일 수요일부터는 109, 108, 107, 107, 106, 106, 105, 104, 103, 101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감량이 됩니다. 아마 제 예상인데 금요일 지나고 토요일쯤 되면은 아마 체중이 정체되거나 체중이 오히려 반등하는 상태가 될 거예요. 이거는 제가 나중 영상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이렇게 키토제닉을 지금 15일을 진행했는데 15일 만에 거의 12kg가 빠졌어요. 초반 제외하면은 하루에 1kg씩 매일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113kg의 거구인 친구가 변화를 크게 겪은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 친구가 소식좌가 돼버렸습니다. 원래는 진짜 몇 끼니 과식을 하고 중간중간 군것질까지 항상 하는 친구였는데, 이제는 먹는 양을 보면은 거의 뭐 웬만한 여성분만큼 먹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니 이렇게 적게 먹으면은 대사량 떨어지고 나중에 더 살 잘 찌는 체질 되는 거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친구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에너지를 활발히 태울 수 있는 상태예요.
왜냐면은 몸에 쌓인 체지방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 체지방을 열심히 태우는 동안에는 우리 몸이 배고픔을 잘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친구가 식사하기 전에 공복도라는 걸 체크를 합니다. 지금 배가 얼마나 고파? 1에서 10 중에서 몇 정도로 배가 고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이 친구는 지난 영상에서 말했던 다이어트 메타인지를 활용해서 포만감의 정도를 확인을 합니다. 근데 그때 대부분 2에서 3 정도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배가 거의 안 고픈 거죠. 실제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않은 상태에서는 굳이 밥을 또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과감하게 단식을 시도하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앞으로 건강이나 다이어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직전 영상에서 단식과 굶는 것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굶는 거는 내가 끼니를 걸으면서 몸에 점점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어지고 뭔가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굶는 거예요. 근데 단식은 다릅니다. 단식은 굶는 동안 오히려 힘이 넘치고 살이 쭉쭉 빠지고 머리가 잘 돌아가요. 이게 바로 단식할 때 효과입니다. 근데 이 친구와 인터뷰를 해본 결과 단식을 했을 때 제가 말했던 이점을 모두 느끼고 있더라고요. 살은 쭉쭉 빠지고 에너지는 넘치고 그리고 머리가 잘 돌아가서 책도 금방 읽히고 또 감정적으로 안정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희는 이 친구가 키토시스 상태에 진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키톤 측정은 안 해봤어요. 전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측정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키토시스 상태에 들어갔을 거예요. 아무튼 제가 이 친구를 다이어트 코칭하면서 그냥 음식만 관리한 건 아닙니다. 음식보다 더 중요한 이제 심리적인 부분도 제가 같이 케어를 했어요. 왜냐면 대부분 분들은 살이 찐 게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과식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책 한 권을 읽혔고 그 책을 읽고 이 친구도 감정이 굉장히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폭식이나 과식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됐고 결론적으로 심리적인 부분과 영양적인 부분이 합쳐지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가다가 댓글에 의심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여러분도 이 영상 보시고 의심 잠깐만 거두고 한 번이라도 탄수화물을 줄여보려는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친구처럼 키토제닉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탄수화물을 전체 섭취량의 10%까지 줄일 필요는 없어요. 한 20에서 30% 정도로만 줄여봐도 아마 몸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읽었던 마키타 젠지의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라는 책도 탄수화물을 20-30g까지 줄여버리는 극단적인 감소는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아요. 적당한 선에서 하루 50에서 100g 정도로 먹으라고 추천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지금까지 보셨던 것보다 더 좋은 정보를 더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독자가 갑자기 1,500명이 열흘 만에 되더니 지금 거의 3,000명이 또 이틀 만에 돼버렸어요. 정말 많은 관심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자세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제가 정말 저렴하게 올린 강의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후기 써주시면은 또 제가 좋은 보답을 할 테니까 후기도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